여러분, 이번에는 로드트립의 팁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많은 분들이 로드트립을 하고 싶어하고 준비를 많이 하지만 진짜 로드트립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로드트립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. 일단 어떤 경로로 할 것이며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내가 로드트립을 할 것인지 이걸 정말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잘 준비하셔야 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공을 해서 정말 재밌었던 로드트립이 될 수도 있고 좀 많이 실망스러운 로드트립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성공적인 로드트립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 후기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브리즈번에서 시작해서 동부 해안을 따라서 내려온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도는 루트를 돌았거든요. 일단 브리즈번 이제 누사부터 시작해서 브리즈번 그리고 저기 시드니까지 내려가는 그 동부해안 도로는요. 상당히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. 그만큼 드라이빙 하기도 좋은 컨디션이고 지금도 계속 공사하는 구간들이 있지만 일단 도로 상태가 매우 좋아요. 그리고 시드니에서부터 멜버른 가는 그 길도 내륙으로 해서 이제 가는 길은 중간에 이제 캔버라를 이렇게 들렀다 갈 수 있는 그 하이웨이도 상당히 길이 좋고요. 그리고 저는 멜버른에서 애들레이드 넘어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거쳐서 이렇게 밑에 쪽으로 돌아서 가는데 그 길은 그닥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아요. 약간 지방 도로 같은 느낌. 근데 이제 멜버른에서 다이렉트로 애들레이드 가는 길은 또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레이드에서 올라가는 길, 케언즈까지 가는, 울룰루를 거쳐서 케언즈까지 가는 길은 도로가 원웨이이기도 하고 썩 좋지는 않아요. 다윈까지 올라가는 길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. 일단 이건 도로 정도 지금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. 그 다음에 어느 기간에 어떻게 로드트립을 갈 것인지. 호주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1년이 4학기예요. 4학기 텀이 있는데 아이들 이 방학 기간에 이제 캠핑이나 이런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녀서 캠핑장이 가득 차거나 줄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안작데이 시즌 이럴 때 많이 쉬기 때문에 이때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때 미리 준비 없이 로드트립을 간다. 가실 수는 있죠. 어디서 자느냐에 따라서 문제긴 하지만. 근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센트럴 코스트 같은 이런 데 이제 중소도시 같은 데 보면 캠핑장이 있는데 사이트가 엄청 넓어요. 한 100 몇 사이트, 200 사이트 가까이 있는데 그때 저희 덩그러니 혼자 갔었거든요. 비수기니까. 근데 성수기 때 물어보니까 거기가 꽉 찬대요. 호주는 방학이 2주에서 한 달 넘게까지 있으니까 요 기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스케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는 주로 캠핑장을 많이 이용했는데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. 캠핑장이 일단 30불에서 한 50불 정도 되는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호텔보다 일단 저렴해요. 이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이트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캠핑장, 가스레인지, 바베큐, 냉장고 이런 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. 물론 이제 거기서 오며 가며 여행객들이랑 간단한 얘기도 하고 어디서 왔는지 이러면서 친분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. 그리고 화장실, 샤워장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캠핑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캠핑장 이용하는 방법 팁 하나. 그 위키 캠퍼스 AU 이런 거 이제 유료 어플이 있거든요. 이런 유료 어플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오지 지역 같은 데는 그 오지 이런 건 핸드폰 잘 안 터지는 이런 인터넷 안 되는 데에서도 그걸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면은 볼 수가 있어요. 인근에 별점 몇 개짜리 캠핑장이 있고 어디 평 있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장점. 그리고 평점에 따라서 구하는 것도 한 반은 성공한다고 보면 돼요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뭐냐면은 하루나 이틀 전에 루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. 하루 이틀 전에 전화해서 거기 자리 있니? 우리 언제 갈 건데 예약 좀 해주겠니? 이러면은 상당히 편안하게 그 유동적으로 일정이 한 달치 플랜을 짜놨지만 여기 더 오래 있고 싶다. 그러면 거기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다른 데를 좀 줄일 수 있고
호주 또 날씨가 급변하기 때문에 잘 변하기 때문에 이제 구글 어플 뭐 날씨 어플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플랜도 좀 조정할 수 있고 또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 자주 하거든요. 2박 하면 3박제 무료, 뭐 3박 하면 4박제 무료, 뭐 이런 게 이벤트가 잘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잘 찾으면은 또 경비를 또 줄일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이런 거 말고 유료 사이트 말고 무료 사이트를 이용해야 된다. 이러면은 이제 다니던 길에 보면 서비스 센터 이런 데 보면은 샤워만 5불, 10불 뭐 이렇게 내면은 샤워 시설 이용하고 하루 거기서 숙박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요. 이것도 잘 찾아보시면 좋은 거 나오실 거예요. 그리고 캠핑 하시면서 자차 이용하셔서 캠핑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캠핑카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희처럼. 근데 캠핑카를 이용해서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서비스가 일단 프리. 일단은 빌리는데 피가 많이 들잖아요.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빌리고 나서 우리가 좀 뭐 걱정이 되는 부분, 핸들이 좀 잘 안 되는데 바퀴가 좀 공기압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거점 도시나 걔네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들르면은 한번 체킹해달라 그러면은 체킹 다 해줘요. 그거 다 무료. 그리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은 걔네들이 저희를 다 GPS가 차에 다 부착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디쯤에 있고 주변에 어떤 서비스 센터 걔네랑 커넥션이 되어 있는 뭐 공업사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주거든요. 그런 비용들도 다 무료. 그리고 고속도로 톨비도 다 무료였었어요, 저희. 그리고 그런 거 애들이 친절하게 잘 해줘요, 그쪽 같은 경우에. 저희도 결국에는 대여비 그리고 보험료, 유류비 정도만 내고 이렇게 다녔어요. 요즘에 보면은 뭐 1달러 그 캠핑카 빌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하셔서 저렴하게 캠핑을 하실 수는 있는데 뭐 반은 추천하고 반은 비추천이에요. 왜냐면은 그게 걔네들 뭐 블로그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. 차량을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건데 길이는 운전하셔야 되는 길이는 엄청 긴데 실상 쉴 수 있고 뭐 관광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몇 시간 정도, 뭐 하루 정도 긴 기간 동안 운전만 드립다 하고 뭐 지역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. 왜냐면 차에다 짐을 다 실어가지고 이동할 수는 있으니까. 그런데 진짜 캠핑을 하고 구경을 하고 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자차 가지고 캠핑 하시는 분들은 차량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셔야 돼요. 저희 그 울룰루 가는 길에 봤는데 중간에 차 퍼져가지고 차를 밀면서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. 좀 도와주고 싶긴 했는데 솔직히 저희 동양인 부부 2명인데 그 차 밀고 가는 애들은 약간 에보리진 한 4명 정도 되는 그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차 완전 폐차급 밀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. 거기서 한번 퍼지면은 진짜 답이 안 나와요. 핸드폰도 안 터지고 오며 가며 도움받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GPS 기능이 있는 그런 그 호주 캠핑카 빌리는 그런 회사 거 이용하는 거를 좀 추천하긴 하는데 자차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타이어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지렁이라 그러죠. 떼울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다른 거 엔진 오일이나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가시기 전에 일단 점검 싹 다 받으셔야 돼요.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어떤 길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 잘 하셔야 되고 또 밤에 야간 운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그 로드트립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에서 저도 캥거루 한 2번 정도 칠 뻔 했고요. 뭐 낮에 가면은 널브러져 있는 거 특히 내륙 지역 그 울루루 가는 쪽에는 많이 널브러져 있어요. 로드킬 돼 있는. 그리고 밤에는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애들레이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울룰루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위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저는 애들레이드 쪽에서 올라갔으니까 팁을 하나 주자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름값 비싸고 나오면 나올수록 기름값 싸지는데 올라갈 때 뭐 장보거나 이런 게 떨어졌다 하면은 애들레이드에서 울룰루 들어가는 중에 쿠퍼패디라는 진짜 작은 도시 하나 있는데 거기 IGA가 물가가 좀 쌌어요. 그리고 나오실 때 그리고 뭐 다른 모든 분들 아시는 앨리스 스프링스가 내륙에서 가장 큰 도시죠. 그쪽에서 장 보시는 거 뭐 이런 정도 팁 정도
다른 게 뭐가 또 있을까요? 더 이거 말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했었던 기억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. 성공적인 로드트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. 일단 돈이 많으면 좋죠. 근데 돈이 별로 없다. 그러면은 정말 세부적으로, 정말 보수적으로 이런 거, 뭐 금액에 대해서 최고 맥시멈 이렇게 짜서 맞추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, 그걸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. 정말 로드트립 한 번 하는데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제한된 예산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, 여러분들이.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그러다가 나중에 남으면은 그걸로 조금 더 사치, 액티비티 재밌는 거, 아니면 식사 한번 맛있는 거, 이런 거 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피로도도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뭐 하루에 뭐 800km, 1000km씩 이렇게 달리시면은 나중에 가면은 퍼져버려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륙지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달리실 때는 하루에 한 700-800km 정도는 저도 달려보니까 달려볼만 했어요. 근데 뭐 1000km, 1200km 이렇게 달리시면은 아침부터 계속 운전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멘붕이 확 와버리시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여행 짜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성공적인 로드트립을 기원합니다.